조기에 치료만 잘하면 생존 확률 80%,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전립선암. 하지만 남성암 가운데 가장 발병률이 높고 폐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다른 부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전립선암. 오늘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에서 중년 남성의 숨은 그림자로 불리는 전립선암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 김민희입니다. 남성들에게 있어서 전립선암은 폐암이나 위암에 비해서는 덜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전립선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 환자도 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폐암 다음으로 전립선암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많아서 연간 10,000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질병으로 점차 그 발병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치사율이 더 높은 질병, 전립선암에 대해서 오늘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시험비뇨기과 권준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참 많은 분들이 전립선암으로 고생을 하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이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로서 방광 바로 아래쪽 치골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립선을 자세히 보면 크게 중심대와 말초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주로 말초대에서 생기는 암으로 중심대에서 생기는 전립선 비대와 발생 부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전립선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10,000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연간 그렇게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그 추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 원인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이 전립선암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가장 흔한 암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급격하게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암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주요 10대 암 중에 하나이며 남성에서는 위, 폐, 간, 대장암 다음으로 흔한 발생률 5위의 암종입니다. 또한 암 발생률의 연관 변화율을 보시면 대장암과 더불어 전립선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와 식생활 변화 등으로 선진국형 암인 전립선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립선암의 원인 중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전립선암의 발생은 45세 이전에는 매우 드물지만 60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지방, 고열량 식습관이 전립선암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정상에 비해 서너 배 정도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외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비만 등이 전립선암의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전립선암의 발병 나이가 평균 나이가 65세 정도라고 하니까 나이 때문에 생긴다라는 게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식습관도 영향을 주는 줄은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립선암이 좀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발견하기도 좀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전립선암의 증상이 자각 증상이 나타나는 건 언제 정도이고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예, 전립선암 초기 즉 국소암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전립선암이 진행하게 되어서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동일하게 소변줄기가 약하고 소변을 자주 보는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전립선암이 더욱 진행해서 골전이가 일어나면 전이된 부위의 뼈 통증이나 척추신경 압박 증상 등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남성은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직접 촉지하는 직장 수지 검사와 전립선 암 혈청 검사를 매년 받아야 조기에 전립선암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직장 수지 검사 한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밖에도 다른 어떤 검사로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전립선암의 검진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수지 검사와 전립선 특이항원 혈청 검사입니다. 전립선 특이항원 혈청 검사는 전립선 암 검사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전립선 암의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치는 3.5 이하인데 수치가 3.5와 14인 경우 전립선 암의 확률이 대략 25% 정도이며 수치가 10 이상인 경우는 전립선 암의 확률이 약 50% 정도입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 항문을 통해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는 검사로서 전립선에 단단한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 1차적으로 전립선암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용적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를 보면서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단 전립선 조직검사로 전립선암이 확인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전립선과 주위 조직으로의 침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립선 MRI를 시행하고 조기에 뼈로 전이하는 전립선암의 특징 때문에 뼈 스캔 검사를 시행해서 전이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들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초음파 검사, MRI에 뼈 스캔까지 참 검사 방법도 다양한데 일단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반갑긴 합니다만 어떤 치료를 거치는지 궁금하거든요. 수술을 하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이 전립선암의 치료는 환자의 나이, 추정 여명 기간, 그리고 암의 진행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추정 여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암이 전립선 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 치료가 우선적 치료입니다. 하지만 추정 여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전이가 있는 환자라면 호르몬 요법 등의 전신 치료를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치료로 가장 흔히 시행되는 것이 복강경 전립선 절제술이며 또한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이 국내에서도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국소 또는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에서 전립선 부위에 방사선을 직접 쪼이는 치료로서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받기 힘들거나 또 수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에 따른 직장 출혈, 직장염, 출혈성 방광염 등의 여러 합병증 발생 가능이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전이성 전립선암의 경우는 호르몬 치료를 주로 받게 되는데요. 이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는 전립선암의 특성을 이용한 치료로서 한 달에 한 번씩 투여하는 주사제와 매일 복용하는 약으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서 암의 진행과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증상 개선과 암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치료이며 다른 항암 치료와는 달리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 또는 고통이 전혀 없는 아주 편안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 전립선암은 특성상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고령 환자나 뇌졸중 등의 전신질환이 동반되어 여명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호르몬 치료만으로도 이 천수를 누리시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르몬 치료도 언제까지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3년에서 5년이 지나게 되면 호르몬 불응성 암종이 생기게 되며 이때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수술적인 방법에서 호르몬 치료, 거기에 항암 치료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무엇보다 본인의 증상에 맞는 그런 치료 방법을 전문의와 상담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립선암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삼성 시원비뇨기과 권준호 원장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알쏭달쏭 건강이야기 중년 남성의 숨은 그림자 전립선 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5월달이라 하기엔 너무나 더워요, 그쵸? 아, 예, 너무 더운데. 이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아, 제가 건강 관리를 잘 안 하는데. 왜 안 하세요? 야, 저 새내기라서 행사도 많고 네. 과제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건강관리 할 틈이 없다? 예. 예, 오늘 주제가 전립선 암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기 전립선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이 40세 이상의 남성은 매년 1회의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립선 특이항원 혈청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해서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분은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높다고 모두 암은 아니나 수치가 높을수록 암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립선 조직 검사는 항문을 통해 초음파 기구를 삽입해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검사 시간은 대략 한 10분 정도 소요되고 국소 마취하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고 염증 방지를 위해 항생제를 일반적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정말 완치율이 높아서 착한 암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전립선암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선 40세 이상이 되면 매년 정기검진을 하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관련 수술을 하게 되면 성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전립선암 수술을 받게 되면 과거에는 요실금과 발기부전 등의 합병증 발생 빈도가 실제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이 등장하면서 보다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고 전립선 절제술 시에 주위의 신경과 혈관들을 보존하는 술식이 개발되어서 요실금과 발기부전 등의 합병증 빈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게 되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은 요도 내시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립선을 절제하게 되면 역행성 사정의 발생이 약 3분의 2 정도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발기부전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전립선 관련 수술 이후에도 원만한 부부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립선 관련 수술이 무조건 성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해라고 하니까요. 혹시나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안심을 하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건강백과에서요.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는 것 아시죠? 꼼꼼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백과에서는 전립선암 예방수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커피를 마시는 게 좋은데요. 미국 하버드대학 이과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전립선암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적당한 양의 운동을 하는 남성들은 정적인 생활을 하는 남성들보다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이 낮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다소 어렵다면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67%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1년에 한 번은 꼭 정기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남성이라면 해마다 한 번 전립선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는 없고 예방을 할 수도 없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완치 가능하니까요. 꼭 정기검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알쏭달쏭한 건강상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알고 싶어요 건강쌤, 첫 번째 퀴즈 함께 보시죠. 네, 지금부터 주제에 맞는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액에서 피가 나오면 전립선암이다. O일까요, X일까요? X. X! 왜 X라고 생각하세요? 피가 이제 오줌에도 섞여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그냥 안에서 뭔가 터져서 그냥 암이 아니고 그냥 안에서 혈관이 터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X다. 네. 원장님 정답이 맞습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이 혈정액증은 매우 놀랍고 당황스러운 증상입니다. 이게 혹시 전립선암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혈정액증의 원인은 확실히 규명하기 힘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 전립선 주위를 싸고 있는 피막동맥 파열이나 전립선염, 정낭염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실제 전립선암이 원인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액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는 암일 확률은 낮지만 다른 전립선 질환의 가능성은 높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암을 포함해서 전립선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국제전립선학회에서 만든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문항을 살펴보면 전립선 증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 평소 소변을 볼 때 다 보았는데도 남아있는 느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소변을 보고 난 후 2시간 이내에 소변을 다시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 번째, 소변을 볼 때 소변 줄기가 끊어져서 다시 힘주어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번째, 소변을 평소 참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가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섯 번째, 평소 소변을 볼 때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아랫배에 힘을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7번째, 잠을 자다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하룻밤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위와 같은 증상을 이 국제전립선 학회에서는 전립선 증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대부분 증상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할 만한 증상이어서 방치하기 쉬운데요. 그러다가 큰 병으로 만들기 쉬우니까 정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증상 중에 한두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퀴즈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강관리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요즘은 공부 학업에 좀 학업에 네. 치우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다.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맞는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염을 오래 두면 전립선 암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인 것 같아요. X 자신 있게 들어주셨는데 왜 X라고 생각하세요? 염과 암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관련이 없어서 X다. 원장님 정답이 맞습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립선의 만성적인 염증이 전립선 암을 직접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전립선의 염증은 하복부, 음낭, 회음부 등의 골반 부위의 만성적인 통증과 빈뇨, 요절박 등의 방광 자극 증상을 일으켜서 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전립선염이 전립선암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다음은 오늘의 요가 시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요가 강사 신희원입니다. 오늘 배워볼 자세는 몸의 뒷면을 펴주고 허리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깊은 정굴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매트 앞으로 양발을 쭉 뻗고 바르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엉덩이 옆바닥을 짚고 숨을 들이쉬며 허리를 곧게 펴니다. 양손을 뻗어 발가락을 잡고 들이쉬며 상체를 곧게 펼치고 숨을 내쉬며 복부, 가슴, 이마 순서로 상체를 깊이 숙여 내려간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호흡은 고르게 유지하고 숨은 참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들이쉬며 머리, 가슴, 복부 일으켜서 상체를 바르게 펴고 어깨와 가슴의 긴장을 풀고 휴식합니다. 무릎을 꿇고 앞쪽을 보고 앉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에서는 중년 남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 삼성 시온비뇨기과 권준호 원장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전립선 암은 증상이 없어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만이 전립선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기에 발견된 전립선 암은 수술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수술 후 재발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 생존 기간이 15년 이상일 정도로 예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또한 전립선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고 치료 고통이 전혀 없는 호르몬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어 말기 암으로 진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대략 5년 이상의 생존이 가능한 암입니다. 전립선 암으로 진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독일의 한 암 연구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K의 섭취량과 암 발병률이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폐암이나 전립선암의 경우는 양배추와 녹색 채소, 콩, 치즈에 많이 들어있는 이 비타민을 섭취하게 될 경우 28% 정도 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